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위한 변명은 그만두고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으로 변화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책들을 모았습니다. 나를 바꿀 수 없다면 하는 말을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정병태 지음 넥스웍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성공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하는 말을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을까요? 바로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너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또한 너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라고요. 즉, 긍정이 있는 곳은 언제나 풍성한 결과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바꾸면 내 인상이 확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꼭 행복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더라도 슬프더라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분위기를 그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전달되고 축복하면 축복이 전달됩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그대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용기를 갖고 이 말들을 사용해 보면 곧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사랑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절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길고 긴 여정입니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사랑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힘들고 우리가 지고 가는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삶의 어려움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 혼자 살아가려고 하면 뭘 해도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뭘 해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랑의 결핍을 치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나 자신을 위해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먼저 건네주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사랑의 포옹을 해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말이 매개가 되고 최고의 소통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말로도 사랑이 전달되고 증진되며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끈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황금혀, 천금말씨, 위대한 한마디, 감동을 주는 말의 비밀은 그리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다음의 말들입니다. 뭐 대단한 말이 아닌 바로 진심을 담은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뭐뭐 해도 될까요? 대단해요, 멋지다, 잘했다 등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표현들은 그리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언어로서 안 쓰던 말이기에 막상 쓰려고 하니 입술에 배지 않아 머리에서만 뱅뱅 돌고 말로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외국어를 공부하듯이 자꾸 쓰다 보면 입에 길이 나고 술술 나오게 됩니다. 결국 타인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깊이 연결되며 더 큰 영향력을 얻을 것입니다. 감성적 정서의 말들은 존경과 관심, 정중함과 예의, 그리고 사랑과 배려가 가득 들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들을 많이 하면
환경이 확 바뀌게 됩니다. 긍정의 단어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다음의 말들을 날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미안해. 오늘 내가 언성을 높여서. 내가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저녁 먹고 들어가도 될까? 오늘 많이 수고했어. 사랑해. 바쁠 때마다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큰 주문을 받아내다니 역시 대단하세요. 바쁘실 텐데 거래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람의 말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의 65%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소망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력을 주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입니다. 엄품이란 언행이 쌓여 인품이 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인품이 있고 말에는 엄품이 있습니다. 엄품이 쌓여서 인품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 내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또 누군가의 아픈 곳을 눈 감아주는 일은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물과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약점, 단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면 남에게 있던 단점, 약점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단점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상대의 부족한 면, 약한 점, 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 준다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혼동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에 잘하는 면,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북돋아주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자력과 같습니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들이 달라붙습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헤아린 뒤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은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차선은 말을 하더라도 꼭 할 말을 잘 골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을 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언행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인품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서도 마음의 소리, 그 사람의 채취, 고유한 향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나름대로 인품의 미가 은은히 향을 냅니다. 인품은 그 사람의 교양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엄품에 의해 비추어집니다. 항상 긍정의 세 박자의 말을 외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능성을 꿈꾸며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통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재벌이 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절대로 입에 담지 않습니다. 언제나
좋다, 잘 됐다, 가능하다,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쁘다와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재능이 없더라도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하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어 습관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창조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생활을 극복했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말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말합니다. 말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면 불행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실패한다, 패배한다 라고 말하면 좋은 환경도 나빠지고 마침내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그 말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은 인생을 조종하는 핸들처럼 돌리는 대로 돌아갑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말 한마디의 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상대에게 큰 힘과 위로와 꿈을 줍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말로 우리가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그 밖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 자신도 역시 동일한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말에는 사람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망가뜨리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시시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감정적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황폐케 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남을 위해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16세까지 자신에 대한 약 73%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약 25% 정도만 듣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대로 방치하면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적극성을 갖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표현입니다.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표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 표현이 실질적 삶에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한마디 표현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한마디 표현이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의 표현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한마디 표현이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도 있으며 한마디 표현 때문에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표현이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를 수 있으며 한마디 표현이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 표현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으며 한마디 표현이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표정도 미소도 감사도 칭찬도 기적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표현을 잘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과 복을 누리게 되고 진한 사랑을 나누며 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 역경에 강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가토 다이조 지음 이정환 옮김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역경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역경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동기입니다. 집착을 끊어야 역경에 강해집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과 역경에 약한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생각하는 시간적 틀이 다릅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긴 인생에서 현재의 체험을 해석하기 때문에 고난을 복으로 만든다라는 해석을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에 약한 사람은 역경이 닥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삼아 해석하기 때문에 역경을 나쁘다고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나 좀 도와줘 라고 비명을 지르며 마음속으로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고 초조해 합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이 표면에 드러난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데 반하여 역경에 강한 사람은 체험의 본질을 포착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전혀 기죽지 않고 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면 역경에 강한 사람은 이 고민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고민에 당당하게 맞섭니다. 지금은 고민거리지만 이것은 언젠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언젠가 그때 그런 고민을 경험하기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좁은 세계에 갇힌 사람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은 다양한 관점으로 일상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단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를 했을 때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령 축구 선수가 축구에서 실패를 맛보았다고 하면 축구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집니다. 물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됩니다. 사람은 눈물을 흘린 후에 되살아나기 마련입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어디까지 휘둘리면서 살 것인가 하고요. 그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계속 축구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게 됩니다. 반면에 삶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생이 호전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실패가 초래하는 초조함과 무기력함은 이대로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실패가 심각할수록
한 방에 역전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다시 실패를 맛보고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초조함과 무기력함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패는 우리 행동이 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적신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맞서 효과가 없는 원인을 발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에게 정말로 잘 어울리는 진로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실패가 없으면 성공으로 향하는 길도 알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불행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를 먹어 질병에 걸리면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더해 질병을 계기로 이런저런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비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건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밝은 기분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질병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울한 기분의 원인은 질병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끼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사소한 불행이나 질병을 과장하여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에 걸려봐야 비로소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알 수 있고 건강했을 때 불평을 늘어놓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며 건강한 상태로 회사에 다닐 수 있었던 행복을 모르고 일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던 스스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가령 감기에 걸렸다면 그 밖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병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역경에 강한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큰 질병도 아닌데 힘들어 고통스러워라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바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과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은 나도 좀 바라봐줘. 내 병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줘.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지에 따라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정해집니다. 의식적으로 사고할 때는 사소한 원인처럼 여기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식 세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에 약한 사람은 사소한 원인들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비로소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불행을 자신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역경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 나의 가치를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이란 곤충의 탈피와도 같습니다. 역경이 없으면 삶의 보람이 있는 장소에는 갈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지나야 하는 관문이 역경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불구덩이 같은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 불구덩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역경을 통해 시야가 넓어집니다. 역경에 의해 단련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역경에 의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탈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낡은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마음의 장벽을 만드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낡은 장벽은 자신을 지켜주기보다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역경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신은 이 역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렁이가 없으면 풍요로운 땅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도 역경을 경험하지 않고는 풍요로운 마음을 갖출 수 없습니다. 개미가 없으면 땅에 곤충의 사체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개미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곤충에게서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실행력과 행동력이 바로 그 사람의 대처 능력입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변명만 늘어놓을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갑자기 실행력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행동을 중시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역경에 부딪혔을 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현실에 맞서지 않습니다. 상상과 바람과 자기 합리화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현실과 맞서지 않고 상상만 하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기만 할 뿐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발생한 문제에 직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에 강한 사람은 실행력, 행동력으로 역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압니다. 고민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역경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 하나를 보아도 역경에 강한 사람은 적은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돈을 낭비합니다. 돈을 쓴다고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허세를 부리기 위해 돈을 무분별하게 쓸 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쓰지는 않습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또는 자연에서 상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웁니다. 또한 역경에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왜 이런 역경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경에 약한 사람은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합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운은 스스로 붙잡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역경에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운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형편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매달립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뼈아픈 고통을 맛봅니다. 스스로 운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함께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역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도망치려 하기 때문에 운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에게 미움을 사지 않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질 나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질 나쁜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지만 역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외로울 때 운은 멀리 도망갑니다. 외로움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어떤 일이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집착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면 운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역경에 강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외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고 싶으면 버려야 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특정 대상에 얽매이는데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없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줄기차게 매달리는 대상이 있다고 할 때 사실은 그 대상이 사라지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항상 행복해질 수 없는 것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에만 매달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역경에 약한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지 않습니다. 지금만 편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갈수록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편할 리가 없는데, 편할 수가 없는데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경에 부딪힌 상황에서 편안한 생활을 원하면 불행을 붙잡게 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의 운명이 있습니다. 현재를 확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지금은 역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지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역경에 부딪힌 지금의 상황과 맞서 싸우며 마음의 증오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좋고 나쁜 다양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역경에 강한 사람입니다. 회복력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생의 관록을 만듭니다. 불안정한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경에 부딪혔을 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행운을 거머쥘 수 없습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 변화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역경은 행운으로 바뀝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변화가 발생하면 최악의 사태를 상상하고 각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각오를 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에 약한 사람은 각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바꾼다는 것은 창조적인 행위인데요. 창조적인 사람은 바꾸려 하는 동기가 강합니다. 이들은 불쾌한 일, 불합리한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쾌한 일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불평을 하지 않고 견뎌내야 합니다. 매일 불평하는 사람은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꿀 수 없는 불쾌한 일에 대해서는 매일 한숨만 쉬고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매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행복이라는 환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해지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언뜻 모순되는 듯 하지만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불행하다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살아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기분도 좋고 철학적입니다. 이유를 늘어놓는 사람은 자신이 철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바꾸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훨씬 철학적입니다. 비관적인 사고방식은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절망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다 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큰 문제로 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나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나의 능력은 효과적이지 않아 라고 포기하는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나를 떠나라 라는 책입니다. 웨인 다이어 지음, 박상을 옮김,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며 바꾸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속이는 변명들을 하곤 합니다. 이럴 때는 긍정적인 선언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하기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마음을 쏟은 것은 무엇이든 쉽고 편안하게 해낼 수 있어 라고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위험해 라는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이 되는 데는 위험이 따르지 않아. 나 자신이 되는 것은 궁극적 진리이고 나는 이것을 두려움 없이 해낼 거야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스스로 운명을 완수하는데 무한한 인내력을 발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고 또 가정 불화를 일으킬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랑받기보다는 나 자신으로서 미움받는 편을 선택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어. 신의 한 조각인 내가 자격이 없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건 내 성격에 안 맞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본성은 완벽하고 흠이 없어. 나는 이런 본성으로 돌아가야 해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무한한 풍요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적절한 상황과 사람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며 그들은 적절한 시간에 내 앞에 나타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걸 하고 변명하고 싶어지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끌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강하지 않아 라고 변명하게 되면 나는 무제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내 힘은 내 존재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는 데서 나오니까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신적인 마음의 창조물이야. 완벽하고 천재적이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혹은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 라고 생각되면 신체적 나이는 나나 내가 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칙을 어겨선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우주적인 규칙에 따라 살고 있는 거라고 하고 다짐을 하고 그건 너무 엄청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내겐 에너지가 부족해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나는 내 삶에 열정을 느끼고 이 열정은 항상 에너지를 가득 불어넣어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사가 문제야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나는 어린 시절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 바빠 라고 변명하고 싶어지면 삶의 질서를 부여할 때 나는 내 영혼의 부름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겁이 너무 많아 라는 변명을 하고 싶어지면 온 마음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혼자인 적이 없으니까 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오래된 습관을 깨뜨리려면 자신이 삶에 장애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장애가 소위 한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작용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험을 싫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이는 자신 안에 정신적 장벽을 쌓은 것입니다. 이런 장벽은 변명이라 부르는 것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혹은 실패로 이어질지 모르는 한 걸음을 내딛거나 비난의 표적이 되거나 시험이나 경쟁에서 패하거나 기타 자신을 보다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줄 그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예전과 동일한 핑계를 대면서 모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끝나는데 우리가 유전이나 부모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는 습관적인 사고입니다.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가난이나 불운 또 늘 해오던 대로의 방식, 다른 사람들의 몰 이해 등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놈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 구조를 연습하는 셈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다시 근원과 일치하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랍고 불가사의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않음이 없는 도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결핍 상태를 암시함으로써 더 많은 결핍을 초래할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더 많이를 강조하게 되면 자신 안에 부족과 결핍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어 라는 생각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좋든 싫든 더 많은 결핍을 불러오는 주파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풍요롭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원과의 일치를 이루는 게 어렵다면 소망을 인식하는 자아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화가 날 것입니다. 그땐 감정 에너지를 통해 근원과의 일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부유한 느낌을 갖기 위해 돈을 조금 빌려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느끼며 돈의 흐름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풍요의 근원과 일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열정에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걸. 이 놀라운 기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겠어. 반면에 변명은 이와 정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해낼 필요는 없다고.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말이야. 지금은 그만두겠어. 나중에 언제라도 다시 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건 내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빨리 해치워버리자. 열정이 있으면 그 무엇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가 무의미해지고 돈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며 우리는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에 간직한 열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열정이 있다면 변명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열정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도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느라 변명은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이는 지금 하는 일이 재정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리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는 사실은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열정은 변명을 무력화시킵니다. 짜증을 내며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모두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정을 키우는 데서 오는 기쁨과 만족을 알아야 합니다. 그 편이 사는 게 지루하다는 따분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래된 나를 버리기 위해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베풀고 예전 같으면 비판했을 대목에서 비판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고 예전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능성의 영역과 조화를 이룬다면 자신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머릿속에서 이를 몰아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스스로 주의를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잘 될 거야, 잘 돼야 해, 혹은 나는 그것이 이미 여기에 있고 신이 계획하신 시간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아 등 근원에 일치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매초 매분 매 시간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매일의 삶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현재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신은 어제나 내일을 통해 만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의 신이 다시 잠들지 않도록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흥분과 설렘은 생각의 결과이고 그 생각이 근원 에너지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열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활동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설레게 하는 것을 일기에 써야 합니다.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되 날마다 그 열정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존재 양식이 습관화되면 온 우주가 협력하여 우리의 꿈에 어울리는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든 것을 처음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열정을 창조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함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날마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게 할 만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익숙한 변명을 떠올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그 생각을 멈추고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로 향할 때 변명은 사라질 것입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이라는 책입니다. 야마사키 히로미 지음, 장은조 옮김, 나무 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 습관이나 행동 등을 바꿀 수 있는 27가지 실천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에서 저마다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잣대와 타인의 잣대는 눈금이 다릅니다. 당연히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과 타인이 옳다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신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타인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연한 생각이나 행동이 다를 뿐입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심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만 그럴 때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니니까 나와 다른 게 당연해. 그래. 저 사람도 자신의 세계에서는 저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편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일도 줄어들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저절로 바뀌어 인간관계 자체도 달라집니다. 일어난 일을 동그라미로 할 것인가 X로 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매사를 심플하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매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일, 그 사실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일은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집니다. 당시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에서 그 일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어난 일, 즉 사실만을 들여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야 라고 사실을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매사를 편중된 시각으로 보고 있었음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든 멋대로 판단하여 동그라미나 X를 붙이지 않게 되어 다양한 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한 걸음 어떤 사실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인생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행복도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아, 또 버스를 놓쳤어. 미팅 장소가 너무 멀어. 라고 나쁜 면에만 눈이 가서 결국 오늘 하루는 정말 운이 안 따라주는 하루였어 하며 끝내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버스는 놓쳤지만 의외로 바로 다음 버스가 왔어. 미팅 장소는 멀지만 마음에 쏙 드는 카페를 발견했어. 갈 때 들러야지. 와, 좋은 일이 가득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여 항상 행복이 저절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공평합니다. 단,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져 인생은 어떻게든 변하게 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두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서툰 점을 확실히 인정합니다. 뭔가를 잘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인정하기란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잘하는 게 좋다, 잘해야 한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사실과 맞닥뜨리면 어차피 난 하고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런 자신을 외면하여 인정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부족한 면에만 눈이 가 있으면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 사귀는데 서툴다, 논리적인 사고가 어렵다, 일이 느리다, 난 안 돼 같은 사고를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그것을 비난하고 점점 괴로워합니다. 부족한 점을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쪽으로 사고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과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미래뿐입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고정관념 등은 자신의 것인 만큼 깨달은 바가 있다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도 앞으로의 일이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꿀 수 없는 것은 타인과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패나 추억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그러려니 하고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단호함을 손에 넣으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고 방식이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평소 자신의 패턴을 알아두고 그런 다음 평소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발전 가능성은
훨씬 넓어질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를 손에 넣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려놓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자, 뭔가를 잡자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사람의 용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도 2개뿐입니다. 뭔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뭔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대가 바뀌면 인간관계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설령 그때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내려놓음으로써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자신에게 필요한 만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정말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닫히는 문이 있는가 하면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닫히는 문에 눈이 가기 쉽지만 동시에 새롭게 열리는 문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인생은 취사 선택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손에 넣으려고 하기 마련이지만 그보다는 내려놓는 것을 의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습관 2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 이상 오름에 휘둘리지 않기. 2.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3. 인생의 키자비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 4. 심플하고 철저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5. 일어난 일을 동그라미로 할 것인가, X로 할 것인가는 자신에게 달렸다. 6.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서툰 점을 확실히 인정한다. 7. 마법의 말 습관, 고맙습니다를 자기 것으로 만들자. 8. 자신의 재능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에너지를 사용하자. 9. 자신의 장점을 다른 사람에게 묻고 깨우쳐 자신감을 채우자. 10. 사실과 억측은 별개, 먼저 억측임을 깨닫자. 11.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다. 12.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자신의 역할이다. 13. 호감도 미움도 상대를 의식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다. 14. 정말 필요한 곳에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15. 미래를 바꾸려면 남 탓도 환경 탓도 하지 않는다. 16. 항상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자. 17. 설레는가 울렁이는가 직감을 믿어보자. 18. 다른 누군가가 되어 행복해지려고 하지 않는다. 19. 사람은 누구나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20. 상대에게 흥미를 갖고 스스로 관여한다. 21. 화의 이면에 감춰진 진짜 마음을 바라보자. 22. 화의 감정을 없애기보다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자. 23. 감정을 소중하게 다룬다. 대화는 예스로 시작한다. 24. 당장은 싫은 일이 미래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25. 내려놓으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26. 인생은 모든 것이 밸런스. 마지막은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힘을 손에 넣자. 27. 전부 할 수 없어도 괜찮아. 행복은 한 가지를 계속하는 거니까. 꼭 읽어보시고 한두 가지는 실천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